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블엑스의 오디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의 노루벌 야영지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근데 차를 가지고 갈 예정이라서 새로 구매한 차박 쉘터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겨울 차박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 몇 가지를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텐트를 치고요.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필요한 동계 캠핑의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킹은 다 마친 상태고요. 이제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마음 먹고 치면은 한 15분 정도면은 크게 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량 부분이랑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아구가 잘 맞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제주도 여행 갈 때는 마그네틱 자석을 하나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마그네틱 자석을 조금 붙여주면은 이렇게 뜨는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게 이 하단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바람들이 텐트를 쳤을 때. 근데 지금 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전 부분 다 아구가 안 맞는 부분 없이 스커트 처리는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커트 바람 막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옆면은 제가 이걸 하나를 메시창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에서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열어놓고 제주도 바람을 느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좀 급하게 치느라 텐트가 많이 짱짱하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차량 쉘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내부도 넓고요. 외관 쪽으로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모델인 것 같아요. 드디어 보금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동계 차박에 꼭 필요한 상품 첫 번째는 카 쉘터입니다. 일단 차박을 다니시다 보면은 차량 내부에서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약간 차량 내부에서 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일단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음식 냄새가 배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보통은 밖에서 많이 요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쉘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에 이제 외부보다는 조금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쉰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그러는 용도로 이 쉘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는 곳과 차 안에서 이제 자는 곳과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반경을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카 쉘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 쉘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프밸리사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금액대는 이제 한 13만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실제로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실제 사용 리뷰는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도킹을 하고 쉘터를 쳐보면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본적인 텐트에 대한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겨울에는 이 차박 쉘터로 겨울을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나면서 이제 장단점들을 제가 피부로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로입니다. 난로. 동계 캠핑의 필수품이죠. 필수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캠프 이제 10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구매를 한 텐트의 재원이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총 길이로 따져도 뭐 4m 곱하기 7m 정도 나오는 크지 않은 편에 속하는 텐트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조금 작은 캠프 10을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난로에 조금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난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예약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이제 뭐 지역의 중고 캠핑샵에 문의를 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이 조금 급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고 땡땡이라든지 이제 중고 카페에 올라오는 상품들을 일단 선입금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상품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선입금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를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직거래, 난로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캠핑이 진짜 한 몇 년 새에 엄청 유행을 하면서 난로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겨울 동계 캠핑 시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에 공급이 따라오지를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지나면 금방 또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난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로의 이제 난로의 필수품에 따라붙는 옵션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로를 쓰신다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트 내부에 혹은 이제 차량 내부에서 주무실 때 난로를 켜고 자시면 일산화탄소가 증가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경보를 울려주는 경보기인데요. 금액대는 뭐 되게 다양했었어요. 5,000원대에서 뭐 비싼 거는 몇만 원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짜리를 쓰고 있고요.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꼭 두 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난로가 이제 피어지고 있는 이 거실 부분에 하나, 그리고 내가 밤에 잘 때 자는 부분, 나의 얼굴이 닿는 그 위치 부분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두 개를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난로를 사용하신다면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같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온도계인데요. 온도계는 이제 차량 내부에서 난로를 틀었을 때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용도로 써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습도 보는 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내부에 틀다 보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실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습도계를 보고 이제 가습기 같은 것도 틀고 아니면 환기도 조금 더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온도만 되는 온도계보다는 습도까지 같이 되는 온습도계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난로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러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로 자체가 대류형 난로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위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이제 공중에서 팬으로 이제 하단 부분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류형 난로를 쓰신다면은 거의 반 필수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금액대는 저는 한 2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USB를 사용이 가능한 잭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박이 아니라 일반 이제 오토 캠핑을 다닐 때도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난로는 이렇게 리뷰를 끝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토브입니다. 스토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갈 때 이제 스토브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부탄 가스레인지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요리나 이런 걸 할 때는 부탄가스가 저는 더 편리하고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화력이 필요한 요리를 할 때는 부탄가스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인터넷으로 솔로 스토브를 구매를 했고요. 금액대는 한 2만 원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가성비용으로 나온 상품이라서 금액 대비 굉장히 받아봤을 때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 큰 스토브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일단 휴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닐 때 이런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솔로 스토브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반 캠핑에는 필요 없는 차박템들이 되겠는데요. 차박템 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 놀이방 매트. 이제 차량 내부에 평탄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품들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합판 같은 게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탄화를 하고 머리 부분, 이제 앞좌석, 보조석 그 부분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조금 더 차량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넓혀줄 수 있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한 4만원대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합판으로 들어있는 단단한 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박용품, 차박할 때 필요한 필수템 중에 하나인 놀이방 매트였고요. 그리고 놀이방 매트를 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이제 자충 매트를 설치를 합니다.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자기 위해서. 그래서 자충 매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대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차박할 때 이 자충 매트가 굉장히 효자템입니다. 제가 에어 매트랑 자충 매트 이 두 가지를 써봤는데 뭐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에어 매트가 조금 더 푹신하고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있다면 자충 매트는 오히려 그와 조금 반대예요. 조금 부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에어 매트보다는 덜 차지하고요. 차량 내부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려면 사실 자충 매트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 매트를 쓰다가 차량 자체가 되게 굉장히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활용을 하자 해서 자충 매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높낮이 층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 에어 매트를 깔았을 때랑 자충 매트를 깔았을 때랑의 그 차이는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충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침낭이에요. 겨울 캠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계절 침낭을 쓰고요. 면 침낭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난로를 쓰게 되고 뭔가 내부에서 이제 뭐 온열 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굳이 한겨울 침낭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3계절 침낭으로도 저는 한겨울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면침낭을 가장 평탄화 최상단에 깔아주고요. 이 침낭 안에 여섯 번째 이 핫팩을 터트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굉장히 겨울에 따뜻하게 자거든요. 제가 이제 올 겨울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 이제 가을 막바지쯤에 스텔스 차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평탄화 제품들을 가지고 평탄화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쉘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침낭에 이 핫팩을 까고 밤에 잠을 잤거든요. 근데 정말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워서 자다가 새벽에 저 침낭을 걷어버리고 잘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추위를 조금 많이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겨울용 침낭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다 하시면은 침낭이랑 난로, 핫팩 요거 정도면은 충분히 겨울 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핫팩은 개인적으로 이 군인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모양, 이거는 정말 제가 한 1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썼던 그 핫팩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른 핫팩 보실 필요 없어요. 이 군인 아저씨 그려있는 핫팩이 진짜 가장 오래 가고 가장 따뜻하고 금액적으로도 가장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겨울에 보통 이 핫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핫팩 같은 경우에는 뭐 침낭 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이 쉘터 안에 겨울에 활동을 하실 때 주머니 같은 데 하나씩 터뜨려서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핫팩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조금 저렴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많이 다니신다, 자주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량으로 구매해 놓으시고 평상시에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겨울의 필수품들을 조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조금 미니멀을 추구하는 캠퍼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여행을 가도 많은 짐들을 가져가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추위에 떨지 않게 잘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챙겨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정도만 사실 가지고 계셔도 완전 극동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은 약간 오버스펙이 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내가 추위를 조금 덜 타도 침낭을 조금 두꺼운 거, 난로를 조금 더 큰 거,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면 겨울에 따뜻하게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제주도에 차를 가지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오래전에 잠깐 살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들을 조금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어떻게 보면 여행은 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쉬면서 편하게 조금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빠! 나비야. 나비야, 근데 뭐 줄 게 없다. 응? 줄 게 없어. 너 찍어도 돼? 출연료 달라고 할 거야? 간다.